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에도 겉으로만 평화 분위기 조성하고 정권 바뀌면 또 갈등 계속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도 보내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분위기가 좀 달라 보입니다. 지난 6월 12일이죠. 또 역사적인 회담이 하나 더 열렸는데 70년 만에 처음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북한과 미국 양국의 정상이 테이블에 마주 앉아가지고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에 대해 2시간 20분에 걸쳐서 논의를 했죠. 업무 오찬도 함께하고 그다음에 공동 합의문을 채택하면서 이거 진짜 되는 거 아니야? 이 한반도의 평화가 의심이 아닌 확신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도 남북 협력 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오늘은 이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 협력 사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를 해가지고 온 서승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 협력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남북 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네, 경기도의 남북 협력 사업은 지난 2000년 정부의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되면서 최초로 시작됐습니다. 예. 당시 남북 공동선언문을 보면 네 번째 항목에 남과 북은 경제 협력을 통해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와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예. 이 조항을 계기로 남북 간의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육로 관광 그리고 경의선 철도 연결 개성공단 설치 등의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예. 특히 경의선의 종점이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는데요. 예. 실제로 경기도는 이듬해인 2001년 11월 강원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남북 교류 협력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 3월에는 남북 교류 협력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남북 협력 사업의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남북 화해 모드로 바뀌니까 지자체 협력 사업도 급물살을 타고 그랬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북 정책이 바뀌었잖아요. 그때 또 남북 협력 사업이 계속 됐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진보 정권과 보수 정권이 이제 대북 정책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 이 때문에 정권이 바뀌고 다시 남북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제 2015년을 마지막으로 남북 협력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아시다시피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종전선언이 논의되는 등 한반도에는 그 어느 때보다 평화의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평화의 기류에 발맞춰 전국 최초로 평화부지사라는 직책을 만들고 이화영 전 국회의원을 평화부지사로 임명했습니다. 결국 다시 경기도는 2015년 중단됐던 남북 협력 사업을 재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은 가장 최근에 나온 뉴스에 의하면 북한이 비핵화 스케줄을 제시를 하고 미국이 종전선언을 하는 안이 지금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남북 평화가 유지가 되려면 이 분단선에 맞닿아 있는 경기도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현재 경기도는 임진각과 평화누리 통합개발을 통해 세계 유일의 DMZ 관광특구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개성공단을 남한에도 설치하자 이러한 생각이 나와서 예. 남북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경제특구 지정과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그리고 남북철도 복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예. 남북 분단의 상징을 꼽자면 이제 임진각이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저 임진각 방문해 가지고 관광객들 만나고 오셨다면서요? 네, 남북 평화 분위기가 조성된 이후 임진각을 방문해 관광객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예. 그때 당시 평일인데 비가 오는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임진각에는 관광객들로 붐볐습니다. 관광객 대부분은 이번에는 예전과 다른 것 같다며 통일이 돼서 눈에 보이지만 갈 수 없었던 북한 땅을 한번 밟아보고 싶다는 소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 관광객의 말 들어보시죠. 통일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서로 이북도 왔다 갔다 하고, 그 짝 사람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것도 볼 겸해서, 평양이라도 가고 싶고, 이북을 한 바퀴 빙 돌고 싶고 그래요. 통일만 되면은, 최근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모습을 드러내자 외국인 관광객들도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예. 실제로 임진각에는 한국인 관광객들보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 많았습니다. 외국인들은 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한국이 전 세계 평화의 상징이 되길 기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외국인 관광객의 말 들어보시죠.
I'm originally from Romania, which used to be a communist country. 저는 공산주의였던 루마니아 출신입니다. 제가 자란 나라는 북한과 아주 유사했습니다. 저는 북한 사람들이 통일을 이루고 싶다는 소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 다리는 통일을 상징하고 남한과 북한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언젠간 이 다리가 다시 열려 사람들이 이 길이 상징하고 있는 고통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 그 임진각에 보면 총알 맞고서 멈춰서 있는 저 열차가 있고요. 또 끊긴 철길 같은 이런 뭐 남북 분단의 아픔의 상징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곳이 사실 이 평화의 상징이라기보다는 이제 분단의 아픔을 보여주는 곳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뭐 정반대로 바뀐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곳은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탈북자 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하려고 해서 경찰과 마찰을 빚던 곳입니다. 예. 특히 지난해 4월 15일 김일성의 생일을 맞아 이곳에서 탈북자 단체가 대규모 대북 전단을 살포하려다가 경찰의 제지에 막혀 연천군으로 이동해 살포했는데요. 예. 또 이제 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 지난 5월 대북 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고 밝히자 통일부가 남북 평화 기류를 의식해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등 갈등은 계속됐습니다. 결국 전단 살포를 강행하려던 탈북자 단체는 경찰의 제지로 무산됐는데요. 하지만 이곳은 현재 평화를 상징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경기도가 이 임진각을 관광 특구로 조성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 구체적으로 경기도가 어떤 관광 특구를 지금 만들려고 그러고 있나요? 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예. 임진각 바로 옆에 이제 생태탐방로라는 것이 조성돼 있습니다. 예. 이곳은 임진각에서 출발해 임진나루를 거쳐 율곡 습지공원에 이르는 9.1km의 길인데요. 예. 사실 이곳은 육군의 순찰로입니다. 경기도가 육군 보병 1사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주 5회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반인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사전 예약을 해야만 입장할 수 있고 주말에는 현장 예약도 가능합니다. 김영애 생태탐방로 해설사입니다. 생태탐방로는 이제 총 그 키로수가 9.1km예요. 그래서 여기 임진각 여기 46통문이라 그래서 군부대 이제 그 군인들이 그 순찰하는 그 통문을 통과를 해서 그다음에 이제 임진강을 따라서 쭉 가면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끝나는 지점이 파평면 율곡이라는 율곡 습지라는 곳에 거기서 이제 마지막 그 9.1km가 끝나거든요. 경기도는 현재 운영 중인 생태탐방로와 연계해서 DMZ 일대의 생태평화 관광벨트와 관광특구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임진각을 중심으로 한 접경지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182억 원을 투입해 관광지 기반 시설 조성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박주원 경기도 DMZ 정책 담당관입니다. 네, 일단 현재 남북 관계가 4.27 회담 이후에 좋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DMZ 이론에 대해서 생태 그리고 평화 이런 거를 포함해서 관광까지 포함해서 생태 평화 관광 벨트 또는 지구를 조성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지금 편성 중에 있고요.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은 거기서 필요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점차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군 순찰로였는데 그거를 생태 탐방로로 개방을 하겠다, 만들겠다. 그래서 관광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거기서 군 생활 하신 분만 제외하고는 다들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하여튼 이 임진각 둘러싸고 DMZ 일대가 이제 관광 특구로 조성되는 것이에요. 관광 특구 조성 얘기가 나오면 항상 또 이게 같이 언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통일 경제 특구 조성입니다. 관광 특구, 그다음에 경제 특구 이거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관광과 경제를 함께 살릴 수 있는 특구를 만들자. 이제 이런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통일 경제 특구 조성 사업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우선 통일경제특구라는 용어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예. 간단하게 이제 개성공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남한의 뛰어난 기술력으로 가격 경쟁력과 우수한 제품성을 확보해서 좋은 물건을 싸게 팔고 그다음에 남북 평화의 분위기도 조성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왔었습니다. 예. 물론 북한의 개성공단과는 약간의 개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예. 남한에도 개성공단을 만들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의 개성공단을
표현으로 그냥 생각하면 그게 곧 통일경제특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예,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러면 경제특구 조성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통일경제특구에 대한 논의는 12년 전 개성공단의 가동과 함께 시작됐는데요. 지난 2006년 2월 여야 의원 100여 명이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남북 협력 사업과 마찬가지로 남북 관계가 경색되기 시작한 2008년부터 번번이 무산되고 답보 상태에 빠졌습니다. 최근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남북 긴장 상태가 완화되자 경기도는 재차 해당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말 들어보시죠. 이런 남북관계 개선의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돼서 이제는 뭐 통일경제특구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큰 반대는 없을 것 같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계십니다. 문희상 의원님이 의정부 출신으로 국회의장도 되셨고 또 박정 의원이 파주 출신으로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또 뭐 정성호 의원님이 기재위원장도 되시고 뭐 이런 분들이 뭐 다 앞장서 일을 통일경제특구의 입법을 위해서 뛰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을 뒤에서 잘 어시스트하면서 하면은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예, 통일경제특구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경기도지사는 이제 조성할 특구의 위치를 선정하고 규모나 산업의 종류 등을 논의해 정부에 신청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정부는 해당 내용을 최종 점검한 뒤 승인을 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경기도 통일기반 조성 담당관 한태우 주무관의 말 들어보시죠. 지정은 뭐 정부에서 합니다. 통일부하고 국토부 장관이 같이 지정을 하게 돼 있는데 신청은 광역단체단체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할 때 특구 위치나 규모, 어떤 산업을 넣겠다든지 이런 것까지 다 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획은 도지사가 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네, 일단은 뭐 법안 통과가 우선인 것 같은데 아까 뭐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통과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통일경제특구라는 말처럼 이게 특구가 조성되면 뭐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예, 통일경제특구 조성에 우선적으로 약 3천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예. 이로 인해 유발되는 경제적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전국적으로 생산 유발 효과는 6,069억 원에 이르고 부가가치 효과는 2,445억 원, 그다음에 15,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효과는 단순히 이제 계량화할 수 있는 데이터만 산정한 것이고요. 네. 경제적 효과를 넘어서 이제 북한 주민과의 인적 교류가 가능해져서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일을 위한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후에는 남한에서만의 경제특구가 아니고 남한과 북한을 하나의 경제특구로 만들어서 메가리전이라는 거대한 지역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메가리전. 예. 예. 김동성 경기연구원 선임위원의 말 들어보시죠. 개성공단과 남쪽의 통일경제특구가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남북경제협력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확대된다면 남북경제협력지대까지 되겠죠. 나아가서 한반도 메가리전까지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 메가리전, 즉 북쪽으로는 평양에서부터 남쪽으로는 천안까지, 서쪽으로는 남포 해주에서부터 동쪽으로는 철원까지 이 지대에 남과 북의 산업과 인력이 다 모여서 한반도의 경제를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니라 통일을 위해서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최근에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10년 넘게 방치됐던 이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개발 의지를 내비쳤었는데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도 이게 경기도가 구성하고 있는 평화정책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면적은 약 5천만 평에 달합니다. 네. 전국의 반환 공여지 면적 중 96.1%로 대부분이 경기도에 집중돼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거대한 미군 공여지를 처음에 말씀드린 관광특구로 조성하거나 연계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입니다. 미군이 주둔하다가 철수한 미군 공여지 파주에 있는 캠프 그리브스를 가봤습니다. 경기도가 이전에 여러 가지 관광 상품들이 준비되고 있었는데 앞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DMZ 주변을 좀 그런 식의 관광 상품화를 해서
어떻게 하면은 경기도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우리 경기도민들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가 이런 부분에서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예, 이게 10년 넘게 방치됐었잖아요. 이게 정확히 언제부터 저 공여지 개발 사업이 추진된 건가요? 네, 지난 2006년부터 경기도 내 주한미군 기지들이 이제 평택 험프리스로 이전을 했는데요. 예. 현재까지 반환 공여지는 총 22곳인데 이곳을 활용하기 위해서 정부는 지난 200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이어 2008년에는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 지역 등에 대한 발전 종합계획을 세우며 본격적인 개발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10여 년 동안 개발이 진행되는 곳은 동두천의 캠프 님블과 캐슬을 포함해 총 5곳뿐입니다. 그런 거대한 대지를 왜 지금까지 개발하지 못하고 있었던 건가요? 아무래도 주한미군 부대 특성상 공여지 위치가 고립돼 접근성이 떨어지고 토지 매입 비용도 높아 민간이나 지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장윤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이게 토지를 그 민간에서 사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 민간에서 볼 때는 뭐 사업성이 별로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안 팔리고 있는 겁니다. 예. 이번에는 이 철도 사업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남북 철도 사업이요. 경의선과 경원선 복원 이게 우리나라 오랜 수건인데 어떻게 이거 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우리나라의 경원선 종점은 백마고 지역입니다. 백마고 지역에 가보면 철도는 이제 끊긴 채로 담장에 막혀 있고 예. 분단의 이제 아픔을 상징하는 철만은 달리고 싶다라는 문구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1914년 일본에 의해 용인 원산 간 223.7km 구간이 개통됐는데요. 분단이 되면서 역시 남북 간 운행이 단절됐습니다. 용산에서 원산 가는 거였죠, 이게. 네네. 예. 그 2000년 8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이후 경원선과 경의선 복원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평화의 기류 속에 경기도는 2015년부터 1,791억 원을 들여서 철도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는 국토부와 통일부에 경원선 북측 구간 복원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건의했습니다. 김창욱 경기도 철도계획팀장입니다. 요 구간 백마고지에서 지금 여기 평가까지만 단절됐거든요. 이렇게 연결해서 만주횡단 철도로 갈 수 있고 시베리아로 계속 갈 수 있어요. 이 백마고지하고 평강까지 빨리 이제 사업을 해달라고 통일부하고 국토부에 건의도 했었어요. 예, 이게 생각해 보면 남북 철도가 이제 하나로 연결이 되면 중국과 러시아를 기차 타고 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비행기 대신에 좀 더 싼 기차를 이용해 가지고 물류 운반도 가능하고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들이 있나요? 네, 전문가들은 이제 경의선과 경원선 등 남북 철도가 복원되면 10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4조 3,92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그다음에 8만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 등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러한 개량화된 수치뿐만 아니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부산에서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통해 유럽 철도망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한반도가 동북아시아 물류의 중심이 되는 건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일본에서도 해저 터널로 연결하자 철도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네네. 연결을 하면 안 되지. 우리가 종점이 돼야 되니까. 예. 예, 잠깐 다른 얘기를 했는데 경기도 남북 협력 사업의 미래를 좀 예측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중단 또 재개 속에서 경기도 이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예, 우리나라처럼 분단 국가였던 독일의 통일 사례를 분석하면서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독일은 이제 통일 전에 이제 동독과 서독이 자매 결연의 형태로 자치단체 간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교류 내용을 보면 행정과 문화, 체육 등 그 분야와 대상도 상당히 다양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1989년에 함부르크와 드레스덴 간 협약이 체결됐고 예. 서독이 드레스덴의 환경오염 제거에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제 이 밖에도 이제 자영 수공업자들의 의견 교환, 그다음에 의사들의 상호 방문 및 의견 교환, 그다음에 노동자와 노조원들의 방문 및 의견 교환 등도 진행됐습니다. 또 이제 체육 분야에서는 이제 볼링과 축구, 탁구 등 일반인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종목을 합의한 뒤 상호 교환 경기를 가졌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전시회와 음악회, 영화 상영, 작가 초청 강연 등이 주종을 이뤘습니다. 이처럼 독일은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를 통해 동독과 서독의 이질감을 줄이고 화해와 협력으로 통일에 앞장섰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정부가 나서서 선뜻 추진하기 어려운 협력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추진한 겁니다. 예.
자꾸 만나고 교류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변해가는 건데 말이죠. 예, 그런 부분부터라도 좀 자꾸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취재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신 서승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